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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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찍으면 좋네. 안녕하세요. F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F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읽어본 육아서적 중에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책은 바로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책이고 저보다 먼저 이 책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이제 발견해서 읽게 됐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제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제 독서 교육에 관한 책인지는 몰랐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를 권하고 책을 함께 읽게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죠?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시기에 읽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됐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배웠던 그런 책이에요. 뭔가를 하기보다 내려놓기가 수백 배 힘들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욕심. 엄마표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공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과한 기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아이를 보내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표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엄마표라는 게 말은 엄마표이기 때문에 뭐 사교육비를 아껴서 엄마가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쳐야지, 엄마가 조금 더 애정으로 아이를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엄마표도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뭐 사교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에게 좀 더 푸시를 하게 되고 뭔가 결과물을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해보자 하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이제 아이가 쫓아오면 기분이 좋은데 조금 멈칫멈칫하고 잘 쫓아오지 못하고 모르겠고 이런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조바심이 나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게 되고 너는 왜 이러니 막 구박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너무 공을 많이 들이면 엄마가 그걸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에게 이만큼 투자를 했어요. 뭐 사교육으로 투자를 했건 아니면 제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아이가 보여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제 뭔가가 결과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엄마에게도 역시 스트레스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만 해도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한 만큼 아이가 그만큼 뭔가를 결과물을 뽑아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니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책을 통해서 아이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책값에 해당하는 걸 또 뽑아내고 싶은 생각이 또 이렇게 들게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책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뭔가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아이에게도 뭔가 기대하는 게 조금 덜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엄마가 그런 생각을 버리기가 많이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에 대해서 막 이만큼 기대하고 뭔가를 많이 투자해서 많이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여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공감되는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잠만 푹 자도 육아가 쉽다. 애 잘 때 같이 뒤피쳐 자라니까 그럼 안 힘들다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도 밤에 뭔가 아이를 위해서 막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면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조금
제 생각대로 잘 안 따라주면 금방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아이의 그런 것들을 받아주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아침에 아이에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됐고 무조건 읽어주고 무조건 틀어주고 이런 챕터가 있네요. 이제 어머님들 보면 아이들 책 읽을 때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읽어주고는 싶은데 엄마가 힘들어서 못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집중을 안 해서 못 읽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지금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끔은 이제 너네 집 애들은 책을 좋아하니까 읽어주면 되고 읽어주면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는 책 읽어주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고 책 막 집어 던지고 책 싫다고 하고 안 읽으려고 한다. 한 권 읽어주면은 그걸로 끝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싫어해도 읽어주고 제가 좀 피곤할 때도 읽어주고 그리고 듣기 싫어할 때도 잘 구슬려서 읽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할 때는 들려주고 반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 읽기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 말고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이에게 책을 조금 더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애가 컸다고 해서 야 너가 읽어. 너 지금 한글 다 알잖아. 네가 다 읽어. 영어 너 배웠잖아. 네가 읽어봐. 이렇게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아이도 정말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좀 읽어줘야 돼요. 애가 아무리 컸어도 엄마가 옆에 와서 엄마가 한번 읽어줄게. 엄마가 재밌게 읽어줄게 하면서 읽어주시고 아이가 싫어하다가도 엄마가 재밌게 읽어주면 또 옆에 와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주세요. 안 읽는 아이는 옆에 앉혀서 읽어주시고 또 옆에 안 오면 그냥 엄마가 크게 읽는 거야 하면서 읽어주셔도 돼요. 저도 어쩔 때는 저희 아이가 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러면 싫어. 안 들을 거야. 나 그 책 너무 싫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읽는 거야. 너 들으라고 읽는 거 아니고 엄마가 그냥 큰 소리로 재밌게 읽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는 듣지 마. 하고 큰 소리로 재밌게 저 혼자 막 읽어요. 아이 책을. 그러면 아이가 어느샌가 옆으로 막 와요. 왜냐면 엄마가 재밌게 읽으니까. 근데 혹시나 아이가 오지 않더라도 아이가 귀로는 듣고 있거든요. 그냥 엄마가 책을 읽는구나. 진짜 재밌어서 읽는구나. 나 들으라고 읽는 게 아니라 뭐 얼마나 재밌길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가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돼요. 저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거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서도 책을 읽었다니까요. 큰 소리로. 아이가 안 들어도 동화책을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 중에 책류가는 복리국선이다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아이가 책을 한 권, 두 권 읽어 나갈 때 물론 아웃풋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옆집에 만약에 어떤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어떤 아이는 무엇을 선생님께 뭘 배우고 과외를 받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아웃풋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아이였지만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읽혔어요.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온 이후로
이제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하면서 한국말 어휘 수준도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고, 그리고 영어책 읽는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성장이 예전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꾸준히 읽어온 책 덕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아웃풋으로 이게 보일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심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할 게 너무 많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지금 저희 집에 TV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TV는 보지 못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뭐 영상 매체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갔다가 끝난 이후로는 들어와서 하는 게 뭐 손 씻고 간식 먹고 그다음에 인형놀이를 하죠. 인형놀이 하고 그림 그리고 또 뭐 노래하면서 놀다가 또 뭐 먹고, 그리고 뭐 슬라임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고 계속 놀아요. 다른 아이들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과외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방과 후 수업이나 뭐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뭔가 심심했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미없을 때 책을 읽어요. 어떤 날은 책부터 읽고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 놀 거 놀고 지루할 때쯤 책을 펴고 책을 읽어요. 책을 한 명이 보면 다른 한 명도 또 책을 봐요. 물론 둘째 같은 경우는 한글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언니가 책을 보면 언니가 읽는 책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서 옆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가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아이가 놀거리가 많이 없는 게 좋구나. 저는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을 조금은 심심하게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지루하면 책도 읽고 또 책 읽은 거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먼저 책에 흥미를 보이고 책을 가까이 하시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